안녕하세요, 엘러입니다. 이번 편은 돌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디지몬 제볼루션이란 작품에서 주연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각종 디지몬 온라인 게임에서도 다른 주연급 디지몬 못지않는 인기를 가진 돌몬. 돌몬의 특징은 어떻고 또 진화트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썽을 부리는 디지몬이 이젠 없는데도 디지털월드에서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디지털월드의 멸망을 뜻하는 디지털 해저드가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말썽을 부리는 디지몬이 없는데도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디지몬들의 수로 인해 디지털월드는 용량이 초과될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월드의 호스트 컴퓨터인 이그드라실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형성된 디지털월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필요할 것 같은 소수의 디지몬들만 데려가기로 결정하게 되고 기존의 디지털월드와 선택을 못 받은 디지몬들은 모두 딜리트 시키기로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살고 싶었던 선택을 못 받은 디지몬들은 딜리트 시켜버리는 X 프로그램에 저항하는 X상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못 받았음에도 새로운 디지털월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디지털월드로 넘어간 선택을 못 받은 디지몬들 중 이번에 우리들이 알아볼 디지몬인 돌몬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그드라실의 명으로 로얄 나이츠들은 무단으로 넘어온 디지몬들을 제거하다가 돌몬은 로얄 나이츠에게 제거당하지 않고 납치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밝혀진 돌몬의 정체는 이그드라실의 실험체였다는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돌몬의 이야기를 하자면 와타나베 켄지의 인터뷰 일부 중 처음 만들어진 디지몬은 티라노몬이지만 이거는 제작 과정 속에 이뤄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작 과정이 아닌 세계관 설정상 처음 만들어진 디지몬은 바로 돌몬과 류다몬이 있는데요. 초기의 디지털월드의 디지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실험체 디지몬들은 실험체라는 명분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혹한 실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토타입의 디지몬들은 기존 디지몬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돌몬과 류다몬의 이마를 보면 빨간 삼각형의 버튼으로 된 인터페이스. 이미 전편인 디지코어와 관련된 이야기편에서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저 이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디지코어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며 지금은 저 인터페이스가 쓰여진 디지몬들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구식 인터페이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 인터페이스가 프로토타입의 디지몬들의 상징성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밖에 디지코어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프로토타입의 디지몬 중 하나인 돌몬에 대한 공식 설정을 살펴볼까요? 돌몬은 짐승형 데이터종인 성장기 디지몬입니다. 도감에서는 데이터종이지만 디지몬 카드에서는 백신종으로 공개되었으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 이름의 유래로는 디지털 올 언노운 몬스터즈의 문장을 함축시켜 도르라는 이름이 되었으며 때문에 일판이나 영문판에서는 도르몬으로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돌몬으로 번역이 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도르몬보단 돌몬이란 이름이 좀 더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생존 본능과 더한 진화를 요구하는 X상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돌몬은 전투종족인 디지몬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쟁 본능이 높고 무엇이든 잘 물어버린다고 하네요. 실험을 당하고 있었을 때 돌몬의 디지코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데이터는 전설의 생물인 드래곤의 데이터라고 하며 이 때문에 돌몬은 강대한 디지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출연작은 디지몬 크로니클이랑 영상화된 디지몬 제볼루션이 있으며 크로니클에서는 테이머를 만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라면 리메이크 영상화된 제볼루션은 테이머 없이 돌몬의 단독 이야기로 이뤄집니다. 돌몬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작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돌몬은 앞서 드래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한 만큼 드래곤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진화하는 수룡용 진화트리와 저 진화트리에서 X상체 영향으로 죽어서도 진화하는 데크소루션의 진화트리 그리고 기사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진화트리로 나뉘게 되는데 디지몬 크로니클에서 돌몬은 X상체로 일어난 데크소루션과 분리된 이후로 수룡용 진화트리가 아닌 새로운 기사형 진화트리로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해당 진화트리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진화트리를 차례대로 알아보자면 먼저 수룡용 진화트리인 돌가몬. 수룡용 데이터종인 디지몬으로 짐승과 드래곤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디지몬이 그 그림자를 본 것만으로도 도망갈 정도의 중량급을 가진 사나운 수룡용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야생의 짐승과 같이 그 영맹성을 발휘하지만 용의 지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매우 점잖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돌몬이 데크스 진화를 하게 되면 데크스 돌가몬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언데드형 바이러스 종인 디지몬으로 새로운 진화를 위해 실험된 디지몬인 돌 시리즈의 실험 당시의 성숙기 모습과, 그러니까 돌가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언데드형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다른 디지몬의 디지코어를 포식을 하게 됨으로써 죽은 상태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동시에 진화하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크스 돌가몬의 설명으로 데크스 진화를 한 디지몬들의 알 수 있는 특징은 상대방의 디지코어를 먹어가며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좀비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성기사 형태로 진화한 트리로는 라프타드라몬이 있습니다. 사이보그형 백신종인 디지몬으로 아직까지는 드래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네요. 사냥감을 확실히 잡기 위해 포식 본능을 가진 야생의 디지몬을 베이스로 개조된 사이보그형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너무 강인한 몸과 범접할 수 없는 영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량이 있는 순수한 크롬 디지조이드 메탈로 개조하여 라프타드라몬의 운동 능력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발력도 비상 능력도 월등하게 높은 것은 개조되기 전에 야생의 디지몬의 생체에 의한 것이 크다고 하네요. 소형이면서 서서히 그 능력을 개방하면 초대형 디지몬조차 충분히 일격으로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완전체를 알아보도록 하죠. 수룡용 진화트리인 돌가몬이 진화하게 되면 돌그레몬이 됩니다. 역시 수룡용 데이터 중인 디지몬으로 디지코어의 최신부에 잠들어 있던 전설의 생물인 드래곤의 강한 생명력을 가진 데이터가 이마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해방된 모습이라고 하며, 마지막 적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형 수룡용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거구를 가지고 용맹하고 과감하게 디지몬을 모조리 분쇄하고 나이트메어 솔저스 계열의 공격도 날개 하나로 뒤집는다고 하며, 지성이 높아 좀처럼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크스 돌가몬이 진화한 데크스 돌고레몬이 있습니다. 언데드형 바이러스 종인 디지몬으로 새로운 진화를 위해 실험용 디지몬인 돌그레몬의 모습과 유사한 언데드형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역시 디지몬의 디지코어를 포식하면서 죽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새로운 진화를 하기 위해 방대한 디지코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디지코어를 얻기 위해 머리에 눈과 코는 장갑으로 뒤덮이고, 꼬리와 날개에 있는 날카로운 칼끝은 많은 디지몬을 꼬챙이로 꿰어두고 나중에 디지코어를 포식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라프타드라몬이 진화하게 되면 그레이드몬이 됩니다. 전사형 백신종인 디지몬으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드래곤의 형태를 벗어나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용맹하고 과감하게 선봉에서 베는 모습으로부터 금빛의 유성으로 불리는 쌍검의 전사형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쌍검 그레이드 알파라는 이도류로 사용할 때 검술은 신속이 되지만 스스로는 제어 불능이 되는 저주의 검으로 이성을 유지한 채로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능력치로 따지면 뒤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검술로만 따진다면 로얄 나이츠의 로드 나이트몬도 능가한다고 여겨져 그레이드몬의 망토는 수많은 싸움에서의 공적으로 주어진 명예의 증거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궁극체 진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설정상 최초의 디지몬은 돌몬이 맞지만 그렇다고 최초의 궁극체를 달성한 디지몬은 돌몬이 아니라는 점. 디지몬 설정상 최초의 궁극체 디지몬은 이젠 익숙한 이름인 십투사. 따라서 이 점들을 따져보면 초기에 돌몬이 실험당했을 시기에는 완전체까지 진화가 끝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끝나고 디지몬들이 태어난 초창기에는 완전체가 맥스 레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돌몬의 궁극체 진화는 없어야 정상이라는 말인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듯이 돌몬은 궁극체 형태들이 존재하죠. 먼저 수룡용 진화트리인 돌그레몬이 진화한 돌고라몬, 수룡용 데이터 종인 디지몬으로 디지코어의 공상이 만든 가공의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마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디지코어의 자신의 창조력마저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진화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원래 디지코어는 전설의 생물인 드래곤의 강한 생명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디지코어가 창조한 모습은 막강한 파괴의 화신이며 궁극의 적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몬은 작품 크로니클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설명만 들어봐도 실험체였던 만큼 궁극체 진화가 없었던 돌몬 계열이 테이머와 함께 약육강식의 경쟁을 이겨내 기적적으로 진화함으로써 당시 대적하던 오메가몬의 무릎을 꿇게 만들 정도의 막대한 힘을 가진 점에서 돌고라몬은 돌몬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은 진화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데크스 진화트리인 데크스 돌고라몬, 언데드형 바이러스 종인 디지몬으로 돌고라몬이 데크스 루션에 의해 실현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크스 돌고라몬의 활동 자체가 다른 디지몬의 디지코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코어 포식자로고도 불린다고 하며, 다른 디지몬에게 위협 외에 그 무엇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역시 다른 디지몬의 디지코어를 포식함으로써 죽은 상태에서도 활동한다고 하며, 방대한 디지코어를 정보를 체내 축적하고 있고, 전신은 구속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가까스로 한 명의 디지몬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크로니클 당시 오메가몬 X에게 밀려 죽어가던 돌고라몬이 X상체의 영향으로 데쿠스루션이 발생해 데쿠스 돌고라몬으로 진화했으며, 이 디지몬은 이그드라실도 깜짝 놀라 급하게 돌몬과 데쿠스루션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차원으로 긴급 전송했을 정도의 위험을 가진 디지몬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데크스루션은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 형태가 바로 데크스몬, 타입은 해석 불능의 바이러스 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디지코어가 없기 때문에 디지몬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지코어를 탐지하여 체내에 넣고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크스몬은 주변에 디지코어가 없으면 활동을 멈춘다고 하지만 디지코어가 있는 한 그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보면 작품 크로니클에서 오메가몬 X의 올 딜리트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데크스몬이 디지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그레이드몬이 진화하게 되면 알파몬이 됩니다. 알파몬에 관한 설명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얄 나이츠 내 공백의 자리 또는 신화 속의 로얄 나이츠로 불리는 알파몬은 오메가몬의 이름부터 외형적인 특징까지 전부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점과 등장 당시 최강의 디지몬이라는 소개로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돌몬의 인기의 출처는 전부 알파몬에서 비롯된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이라면 그레이드몬 시절에 다루던 쌍검 그레이드 알파가 자신도 제어하기 어려운 기술인 동시에 로얄 나이츠의 로드 나이트몬을 능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알파몬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성검 그레이드 알파로 무장이 되면서 저 단점들을 보완한 동시에 검술의 능력도 전보다 높아졌을 걸로 보이네요. 또한 기사형 진화 루트의 디지몬들은 디지코어 인터페이스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알파몬이 되면서 돌몬이었다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 류다몬과 알파몬 왕룡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